안녕하세요. 자, 41강 회사법 좋은 판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청산 부분, 주식에서 청산 부분이죠. 여기는 뭐 시험 나올 거, 과거에 좀 나왔던 건데, 뭐, 확인만 좀 하면 됩니다. 일단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이사가 되는 게 원칙이다. 알겠죠? 합병이나 분할 합병, 파산, 요거 외에는요, 이사가 청산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정관으로 주총회가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청산인이 없을 때 법원은 이해왕이 청구해서 청산인 선임할 수 있다. 요것만 알아두면 알겠죠? 요것만 청산인 선임.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사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총에서 선임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선임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우리 청산인 해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선임하면 법원이 해임할 것이고 어, 주총회 그죠? 주총회에서는 주총에 선임한 자는 주총회 할 것이고 그죠? 해임은 그냥 이사가 청산이 됐을 때도 주총회가 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청산 신고 뭐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좀 많이 볼 건 아니고요. 넘어가셔서 나오지 않은 건 전혀 보지 마시고 근데 해임 있죠. 청산인 해임.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539조입니다. 언제든지 주총회 계류로 선임할 수 있다. 해임할 수 있다. 요 주총회는 예, 특별결일까요? 보통결일까요? 보통결입니다. 이게 보통결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 해임, 감사 해임에서는 특별결이지만 청산인 선임 해임은 보통결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할 때 현장에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했을 때는 발행주의 총수의 3% 해당하는 주식 가진 주주는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다. 해임 청구권이 여기 있다는 거하고 요 해임 정족수를 알아두시면 끝입니다. 됐죠? 청산 종결도 됐고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준용 규정에서 청산 중 회사 목적 범위 내 존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산인 직무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출된 내용만 조금 보시면 그래요. 조문 기출 보시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인의 대표 청산인 존속 중 회사에서 이사회 대표이사에 대응한다 뭐 그런 것도 됐고요. 어, 주식회사 해산하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청산이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해산한 이사와 동일한 범위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아니죠. 그 청산 중 해산은 목적 범위에 존속하기 때문에 청산인의 권한 의무와 이사의 권한 의무는 완전히 범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판례 기출 한번 보십시오. 이건 잘 알 겁니다. 청산 종결 등기를 한 이후에는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없죠. 채권자 청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렸어요. 청산법인은 등기를 청산 종결 등기와 관계없이 소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무가 청산 사무가 존속해야 되는 거죠. 존속하면은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 그죠? 등기를 한 이후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때문에 채권자는 청산법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청산법인이 존재합니다. 자, 상장회사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있죠.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아주 느낌만 특징만 좀 알아주면 좋아요. 어, 일단 뭐 적용 범위는 됐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우리 일반 비상장회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하고 어떤 대략적인 차이가 있냐 이거 알아두면 되는데 어, 상장회사에서는요 발행 주식 총수의 20%까지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대통령 정하는 한도에서는 15%까지 가능하지만 그래서 20%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또 3만 가보시면 상장에서는 발행주의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는요 이사회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그렇지만 물론 나중에
주식 매 선택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총의 승인을 받는다. 뭐 이 정도 특이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 가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그죠? 이사회 결의로도 일정 부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포함해서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뭐 소집 공고 됐고요. 이사 감사의 선임 방법도 됐고요. 자, 요 소수 주주권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 비상장 회사의 소수 주주권들 쭉 있잖아, 그죠? 그럴 때 물론 이제 보유하는 주식 총수 좀 다르지만 추가로 요구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6개월 전부터 주식을 계속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요 조건이 붙습니다. 요걸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발행주 총수의 15% 이상에서 소수 주주연 임시총회 소집 청구할 때 주주는 어때요? 1,000분의 15 이상이 6개월 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주 제한권도 있죠.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1,000분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6개월 전부터 보유해야 되고 발행 총수의 1만 분의 50이다. 어쨌거나 소수 주주권 행사, 상장해서 하는 것들은 전부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 6개월 이상의 그 보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느낌만 받으면 이것만 보시면 되죠.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도 6개월 전부터, 위법행위 유지청권도 언제? 6개월 전부터.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주 대표 소송도 마찬가지로 발행주 총수 1만 분의 1 이상이지만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보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대표소송은 똑같고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6개월 이상하고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기출 거기 1번 보시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회사 발행주 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맞는 말이죠. 그죠? 6개월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다. 뭐 이것도 집중투표에서 보면 되는데, 뭐 소수주도 되는데, 그 4번 보시면, 사항 보시면,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할 때는 다른 것과 별도로 상정한다. 별도로 상정해서 의안을 결정한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 선임 숫자 542조의 8조입니다.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에서 해야 된다. 사회에서 알겠죠? 이사 총수 4분의 1 이상을 사회에서 해야 된다. 다만 자산 규모들을 고려해서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사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 과반수가 돼야 된다. 3명 이상으로 하되 그죠? 이사 총수 과반수가 된다. 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항 가보시면요. 사항. 사회이사 추천 후보위원회를 어때요? 상장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의 거래 그 542조에 있고요. 그것도 이사의 승인을 받는 것 정도 하나 알아준 상황에 가보시면 됐고요.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상금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회사 상장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 감사를 한 명 이상 둬야 됩니다. 한 명에서 둬야 된다. 알겠죠? 한 명에 둬야 된다. 그거 알아둡니다. 물론 이제 감사위원을 설치한 경우는
둘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자, 감사위원회 설치한다. 됐고요. 감사위원회 구성 542조의 11을 한번 와보시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감사위원회 선임하거나 선임하는 권한은 비상장회사와 달리 주주총회에 있다. 주주총회. 알겠죠? 주총회. 그래서 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다음에 그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있다. 다만 감사위원 중 딱 한 명은 뭐 임명을 한 명이죠. 두 명이서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반드시 분리해서 감사위원회가 되는 이사로 선임이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 알겠죠? 요거 알아둬야 된다. 일단 주총회에서 한다는 거 알아두고, 또, 별도로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주총회에서 결의로 선임해야 된다. 알겠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임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분리해 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 있잖아요. 이제는 이사와 감사위원회 지위를 함께 상실해 버립니다. 알겠죠? 함께 상실한다. 그 다음에 5항 와보시면 상장에서는요. 감사 선임 감사의 보수 결정이 있죠. 이럴 때는 이사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이사 선임, 이사 보수 결정하는 의안과는 별도로 감사의 보수, 감사의 선임에 대해서 별도로 상정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죠? 나머지 됐고, 준법 통제, 준법 지원위는 과거에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준법 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의무조항이고, 상장에서는 준법 통제 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준법 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둬야 된다. 그리고 준법 지원인은 점검해서 어디에 보고할까요? 이사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사회, 다시 말해 준법 지원을 임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주총이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뭐 준법 지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요. 임기는 3년이고 준법 지원은 상근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고요. 또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준법 지원이 요청하는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응해줘야 된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 지원 임기가 여기보다 짧게 돼 있다면 이 조항을 3년을 우선적으로 정한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상장회사 특례를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나오고 유한회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도 우리가 조문을 다 볼 필요는 없다 그랬죠?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특징만 잘 보면 된다. 일단 기본적 느낌을 가질 거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한번 봐야 돼요. 정관 작성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일단 유한회사는 설립할 때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한다기 때문에 1인 회사도 인정되는 것이고 정관 기재사항 꼭 각 사원이 기명단에 서명한다. 자, 절대적 기재사항 보시면 여기에 자본금 총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출자 일자의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거. 각 사원의 출자 수가 나와 있다는 거. 하여튼 자본금 총액이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본금이라는 것이 이 정관의 절대적 기상에 기재된 것은 어디도 있습니까? 유한 책임회사에도 그대로 적혀 있죠. 그죠? 주식회사에서는 없습니다.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순한 거지만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서 효력 발생한다. 뭐와 똑같아요? 주식회사와. 알겠죠? 그 다음에 인적회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태 설립사항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일자의 금액 100원 이상이다. 실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초대 이사 선임이에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최초 상회총회를 열어서 선임해야 됩니다. 물론 사원은 각 사원 소집하지만 알겠죠?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원칙적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거기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납입도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550조를 여러분 알아두시다. 550조. 우리 특이한 점은 이사, 감사, 그죠?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출자 전보 책임을 지거든요. 출자 전보 책임을 지는데 요거는 이 사원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현물 출자 등에 관한 회사 설립 시 사원 책임.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의 재산의 회사 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는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부족액을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사원의 책임은 면제 못해요. 이건 자본 충실 책임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사원이 유한 책임 사원이지만 이렇게 현물 출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전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조문기출 유한에서 사원은 출자 전보 책임을 진다. 맞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551조도 똑같이 알아둬야 돼요.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 성립 시 사원 등 그죠? 여기는 사원 등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자도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성립 후에 출자금의 납입,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는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는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때 사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요. 자본 충실 책임 원칙상. 물론 이사와 감사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0조, 551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설립무효 취소에서는 잘 알다시피 우리 주식회사만 설립무효소가 있고 유한회사, 그죠?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인적회사는 설립무효 취소소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사원이사 감사의 설립 취소는 취소권 인자에 의해서 회사 설립 날로부터 2년 내 소만한 적이 없다. 이건 그렇게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사원의 뭐 책임, 유한 책임 규정 들어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555조를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유한회사는요, 사원 지분에 관해서는 지시식 무기명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주식처럼 증권 발행할 수 없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분 양도 가능합니다.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 동그라미 돼요. 그죠?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준용 규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의 관리. 자, 이사는요, 한 명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고 할 수 있고, 대표, 회사를 대표, 뭐 공동대표 다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 그 유한회사는요, 562조 1항을 보면 알겠지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63조 이사,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는 이렇게 이해상충분이 있을 때는 사원총회가 그죠?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합니다. 알겠죠? 사원총회가 그죠? 사원총회가 대표할 자를 선정해 줘야 됩니다. 사원총회 직접 하는 겁니다. 업무 집행 결정. 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합니다.
사원총회는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도 할 수 있다.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 유치원권은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사원의 대표성도 똑같고 이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요 감사 568조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해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그리고 감사 선임도 사원총회사입니다. 둘 수 있다를 기억해 두시고 감사의 권한은 뭐 앞쪽의 감사와 다 똑같습니다. 자, 사원의 소집도 됐고요. 소집 절차 이런 거 다 안 보셔도 되고 의결권 575조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575조 가보면 각 사원은 출자 일자마다 한 개 의결권 가진다. 다만 정관으로 의결권 수에 관해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아, 정관으로 의결권 수의 다른 점을 정할 수 있네요. 우리 앞쪽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령이죠. 그죠? 법령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다른 점이네요. 그 다음에 영업 양도할 때 사원총회 특별 결의를 거쳤습니다. 영업 양도 양수 임대할 때 사원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 결의 가능해요. 577조 가보시면 총회 결의할 때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한 결의를 할 수 있다. 결의 목적 사항인데 총사원의 서면을 동의할 때는 서면에 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뭐 그 정도 서면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정관 변경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593조도 마찬가지. 현물 출자와 자본금 증가 후 양수한 약정 재산이 실가의 자본금 증가의 결연정이 부족한 때는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과 조직병 마지막으로 가봐야 되죠. 합병. 유한회사 다른 회사 합병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설립위원이 있고요. 자, 600조를 놓치면 안 되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할 때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합병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에 대한 합병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합병할 때는 합병하는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에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그때는 법원의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인가를 받는다. 알겠죠? 또 합병을 하는 회사 일방이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을 때는 주식회사인 때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그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유한회사를 갈 때는 어때요? 사채 완료가 된다. 알겠죠? 이 정도 이제 여기서는 합병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유도 됐고요. 합병 등기도 됐고. 자, 이제 604조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아까는 합병했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이란 말이죠. 이때는 어때요?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 총회 기로 유한회사로 할 수 있고 다만 이때도 사채를 상환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 잘 보시면 이러한 조직 변경할 때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할 수 없어요. 주식회사에 만약에 자본금이 천억이 있다. 그럼 어때요? 유한해서 바뀔 때도 천억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이사 주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07조. 이제 거꾸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은 어떻게 되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그쵸? 그래서 총사원 일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주식을 바뀌었을 때 주식 발행 가액의 총액은 회사의 현존한 순자산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한의 주식을 바꿀 때는 이렇게 뭐 한다? 법원의 인가를 얻는다. 그리고 사항 보시면 조직을 변경할 때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익이 조직 변경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해요. 그때는 조직 변경 결의 달링치에 이사, 감사, 사원이 연대해서 책임진다. 이런 규정들이 촘촘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규정이고요. 뭐 됐습니다. 해산 사유는 또 그 회사의 계속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요 41강으로 회사법 조문 판례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또 이제 보험과 해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